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3월 9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 책자형 선거 공보, 전단형 선거 공보, 선거 공약서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를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실시됩니다. 만약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했다면 귀국투표 신고 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데요. 귀국투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됐지만 재외 투표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 투표 신고는 재외 투표기간 개시일인 2월 23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가능한데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귀국투표 신고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귀국투표 신고 서류 등의 제출 방법은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방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한편 재외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다만 투표 시간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치료, 자가 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격리자 등에 한하여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게 됩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을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또는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거소투표 신고인 신고기관 시설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 선거마다 후보자의 공약, 선거 공보 등을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을 정책 공약마당에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2월 15일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 공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인데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 공보는 2월 21일부터, 전당형 선거 공보는 2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는 2월 26일부터 공개됩니다. 정당과 후보자 10대 공약 등의 공개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정책 선거 문화를 촉진하고 후보자 공약의 편리한 비교를 통해 유권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공약마당에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서비스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2명의 후보자의 공약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2월 18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군의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의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제한 운영합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제한 운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차질 없는 선거 업무 수행을 위해서인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제외하고 공공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용기관과 단체는 오는 3월 14일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신청과 선거일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4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 제한 운영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제한을 안내해 이용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사조직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A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후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설치를 금지하는 이유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즉,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조직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 홍보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홍보관을 소개, 안내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한 온라인 전시체험 공간인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선거 홍보관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직접 방문 없이도 체험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해 선거 홍보관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거 홍보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물 등을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반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론 부분은 현직 사진기자만 참여 가능하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1인당 3작품 이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후보자 토론회가 2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 SBS 스튜디오에서 실시됩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국민 인터뷰 영상, 사회자 공통 질문 후 시간 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후보자 토론회는 MBC, KBS, SBS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과 예비후보자, 후보자, 회계 책임자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총 4편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 영상은 총 5편으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 처리, 후원회 및 후원금 모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전통 민속놀이인 연날리기를 활용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진행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과 선거 참여 독려 문구가 게재된 연을 직접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당동에 사는 조그만 가게 하는 이름은 이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는 학생들과 직장인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만 요즘에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는 못해서 원룸 이런 데가 다 빌 정도로 한가롭습니다. 저희 가게는 손님들이 오시면은 안 된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조금씩 서비스는 해주고 이거는 집에 가서 손질하려면 하라고 그러고 얘기해드리죠. 그렇게 서비스를 하니까 어릴 때 저희 개업할 때 봤던 그 가족이 그때는 한 7살 요랬는데 지금은 37, 8 됐거든요. 근데 단포 멀리 이사 갔는데 지금도 자주 오는 편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손님들이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마침 불 켜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잘 살고. 가끔 가다가 가게 들릴 때 아가씨들 오거나 처녀 총각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할 때가 참 좋아요. 사무실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하고 참 힘든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있어요. 주말에는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친묵계도 가고 여행도 좀 가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될 수 있으면 우리라도 조금 얌전하게 저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코로나 걸려서 만약에 동네에서 저희 손님들 왔다 갔다 할 때 민폐되면 큰일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있어요. (2022년은) 행복하고 마스크도 좀 벗고 이웃 사촌끼리 정말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